이제 우리 할 부분 물질의 성질. 자, 요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파트. 자, 근데 자, 물질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 순물질. 자,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 혼합물. 자, 순물질은 한 종류니까 그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성질을 갖겠지. 알지?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가자. 물질의 성질은, 자, 그 물질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거야. 근데 이 물질의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자, 물질의 성질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뭐냐? 자, 우리가 화학적 성질하게 되면은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화학적 성질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 화학 반응이 뭘까?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야. 그게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물이 되거나 또는 물이 분해되면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라는 새로운 물질. 그래서 화학 반응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앙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나 뭐 우리가 이제 라부아지에서 이제 물의 분해 반응이라든가 뭐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화학 반응인데, 자,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수소기체의 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돼? 수소기체는 성냥불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퍽 하고 타지. 가연성. 그럼 산소기체의 화학적 성질은 산소기체는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화학적 성질이야. 화학적 성질.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정도를 화학적 성질이라고. 그 물리적 성질은 화학 반응이 아니네.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 물리적 성질을 물리량이라고 얘기해. 물리량. 그래서 물리량은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자, 그중에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뭐 부피도 측정할 수도 있고, 길이도 측정할 수도 있고, 넓이도 측정할 수도 있고, 질량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 부피나 길이나 넓이, 자, 요 질량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양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지. 네. 그래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1리터의 물이 있고 2리터의 물도 있고 뭐 100ml의 물도 있고, 자, 1cm의 종이가 있고 10cm의 종이가 있고, 그치? 길이도 넓이도 질량도 뭐 10g의 물, 100g의 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부피나 길이, 넓이, 질량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값을 갖는다. 얘는 같은 물질이어도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피를 측정한다고 길이를 측정한다고 해서 이 측정된 부피, 길이, 넓이, 질량 가지고서 얘가 어떤 물질이라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여러 개의 값을 가지니까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성질. 그래서 색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맛 또는
만졌을 때 거칠 정도, 거칠기 이러한 것도 있지. 그래서 짠맛은 나트륨 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짠맛은 나트륨 이온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구리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 금은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 그치? 자, 암모니아 기체는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우리 홍어 먹었을 때, 홍어 냄새.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겉보기 성질이야. 그 다음에, 자, 내가 하나 줄게.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자, 이러한 값들은, 자, 이러한 값이 있어. 그러면, 물에 녹는 점은 몇 도? 물에 끓는 점은 100도. 그치? 그럼 어떤 액체 끓는 점이 100도씨야. 얘는 어떤 액체야? 이 액체의 종류가 뭐가 돼? 물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요 겉보기 성질하고 얘네들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물질을 뭘 할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성질 측정하는 값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측정값이 있고 물질이 구별이 되지 않는 측정값이 있겠지.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서 구별할 수 있는 이 값을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특성.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물질의 특성.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는 겉보기 성질과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뭐 여러 개 더 있어. 뭐 비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비중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알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다시 자, 쭉 가서 자,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분류합니다. 자, 순물질은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 종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갖는 특성값이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와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또는 하나의 값을 갖는다. 하나의 값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순물질이다. 그래서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의 순물질에 끓는 점은 78도씨. 자, 이런 식으로 자, 끓는 점은 녹는 점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액체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78도씨야. 그럼 얘는 뭐다? 에탄올.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고 그 물질의 특성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순물질이야. 자, 혼합물은 영어로 얘기하면 얘는 믹스처라고 그래. 자, 믹스가 뭐야? 섞는 거야, 섞는 거. 알지? 그러니까 섞여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순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뭐냐? 순물질 간에는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지? 화학 반응은 뭐야?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라고 해서. 그치? 그러니까 순물질 간에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순물질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해요. 자, 그대로 존재하니까 이 순물질이 그대로 존재하니까 각각의 순물질의 특성이 어떻게 돼? 다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 물질의 특성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지 않다. 자, 그러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 개의 값을 갖거나
알지? 또는 변한다라는 거야.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값을 갖거나 변한다. 자, 이게 자 요런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물하고 에탄올을 섞으면 자 에탄올 수용액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에탄올 수용액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물의 성질과 에탄올, 물의 특성과 에탄올의 특성이 다 있어. 그래서 자 가열하게 되면은 온도를 보잔 말이야. 가열 곡선. 자 쭉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요렇게 일정해져. 78도씨에서 자 그러다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에서 일정해져. 그러면은 지금 끓는 구간이 몇 개 나왔어? 두 군데가 나왔지. 끓는 점이 몇 개 나왔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78도씨에서 누가 끓어? 에탄올이 끓고 자 100도씨에서는 물이 끓고 왜? 그래서 끓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에탄올 수용액은 순물질이 아니라 뭐다? 그렇지. 그렇지. 혼합물이 되는 거지. 자, 이거 다 썼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고, 자, 소금하고 물을 섞으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럼 이 소금물도 혼합물이거든. 자, 가열 곡선 볼게.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여기에서 100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한 뭐 101도씨에서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 끓는다는 거야. 근데 끓는 점이 101도씨가 돼야 되는데, 근데 계속 끓는 점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끓는 점이 변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금은 고체거든. 고체인 소금이 액체인 물에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열을 가했을 때 액체인 물이 먼저 끓고 고체가 끓으려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소금의 녹는 점 자체가 몇 도인지 알아? 소금? 800도야, 800도. 800도. 800도니까 여기에서 소금이 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끓어? 액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끓어? 그러니까 이게 물이 끓는 거야, 물이. 근데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자, 소금이 물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금이 물보다 인력이 더 세.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소금이 잡아당겨. 가지 마. 그러니까 100도씨가 아니라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여기서 끓어.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니까 어떻게 될까? 물의 양이 적어지겠지. 소금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소금이 잡아당기는 물을 소금이 잡아당길 때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 물을 잡아당기는 소금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물이 또 어떻게 돼? 끓으려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이제 인력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끓는 점 계속해서 변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갖거나 변하면은 얘는 뭐다?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 요건데, 그럼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자, 섞였을 때 이렇게 섞일 수 있지. 고르게 섞일 수 있지. 고르게 섞인 거를 균일한 혼합물, 균일 혼합물. 자, 고르지 않게 섞일 수 있을 거예요. 고르지 않게 섞이는 것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균일하게 섞여 있냐, 불균일하게 섞여 있냐, 이건데,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자,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용액을 얘기하면, 탄산음료나 식초, 소금물,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투명해. 그래서 투명한 용액이
균일한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거든. 그래서 과일 주스나 흙탕물, 우유, 석유, 그러니까 기름, 석유 같은 거 얘네들은 어떻게 돼? 불투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불투명하다, 투명한 것은 균일, 불투명한 것은 불균일. 자, 그 다음 뭐 탄산음료든 소금물이든 식초든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 가라앉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소금물 가라앉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네들은 바닥에 침전, 가라앉는 것을 침전이라고 그래. 자, 침전되지 않아. 자, 흙탕물 놔두면 바닥에 흙이 가라앉지. 자, 침전물이 생긴단 말이야. 침전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치? 자, 공기도 균일하다. 자, 고르게 섞여 있어.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겠지. 자, 질소 기체가 78%, 산소 기체가 21%, 이런 식으로 그 섞여 있는 비율이 균일하게 유지가 된다. 알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도 금속과 금속을 고르게 섞어서 만든 합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해, 합금. 자, 금속과 금속을 섞어서 만든 거. 자, 이러한 것들. 자, 균일한 혼합물이고요. 자, 암석, 돌멩이. 자, 생각해봐. 돌을 딱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떤 쪽은 밝고 어떤 쪽은 막 어둡고, 그치? 단면이 고르지 않고 밝기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균일하지 않고 불균일하게 암석을 이루는 물질들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균일한 혼합물이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 불균일한 혼합물을 구별을 조금 해줘야 된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균일한 혼합물하고 불균일한 혼합물. 자, 균일은 고르게 섞여 있잖아. 그래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쵸? 고르게 어느 지점이든 섞여 있는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불균일은요, 위쪽은 거의 파란 것만 있죠? 아래쪽은 파란 것보다는 주로 빨간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섞여 있는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균일, 불균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순물질은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물질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한 개인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 자,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얘를 뭐냐면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화합물. 화합물. 그러니까 왜 이제 용어가 중요한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왜? 초성이 똑같잖아. 히읗, 히읗, 미음. 그래서 혼합물은 뭐야? 믹스처. 자, 화합물은 컴파운드. 컴파운드인데, 컴파운드는 컴포즈에서 나오는 명사형이야. 컴포즈가 뭐지? 구성하다 또. 구성하다, 작곡하다. 그 다음에 만들다. 만들다.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과 호돈소 물질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거. 그래서 그때 그래서 얘의 명사형이 컴파운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컴파운드. 그럼 호돈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를 이루어졌으니까 뭐 헬륨, 네온, 수소, 산소, 질소. 자, 오수리 하게 되면 뭐다? 오전, 나트륨, 철, 구리와 같은 금속들.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원자의 개수가 몇 개든 원소 기호가 한 개.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원소 기호로 이루어질 거야. 한 개의 원소 기호. 자,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뭐, 물, H2O, 자, 이산화탄소, CO2, 자, 소금, 염화, 나트륨,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포도당.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소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원소 기호. 그럼 어떤 순물질이 있어. 야, 이게 호돈소 물질인지 화합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별을 어떻게 할까? 자, 어차피 물질의 특성은 하나의 값으로 똑같을 거냐? 뭐, 그치? 그러니까 얘가 호돈소 물질인지 화합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면 우리가 알겠지. 이거 없으면. 이거 말고. 불투명한 거랑 투명한 거. 그거는 균일, 불균일. 균일, 불균일이잖아. 고체랑 액체랑. 어? 뭐 액체 상태 물이든 고체 상태 물이든 화물이잖아. 기체 상태 헬륨이든 액체 상태 헬륨이든 똑같은 호돈소 물질이잖아. 자, 그러면 자,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된다. 네. 그래서 수소가 H2, 산소가 O2. 뭐야 이거? 호돈소네? 네. 자, 물이 뭐지? H2O잖아요. 네. 그치? 자, 그러니까 뭐냐면 화합물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호돈소 물질로 뭐가 된다? 분해가 된다. 화합물은. 분해가 된다. 그러면 호돈소 물질은 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호돈소 물질이 분해되면 얘도 또 분해돼야지. 근데 여기서 끝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인데 얘가 호돈소인지 화합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물론 이제 뭐 화학식이 주어지면 원소 기호 한 개면 호돈소고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분해가 되면 화합물, 분해가 안 되면 호돈소 물질. 그래서 분해 여부 가져간다. 그래서 분해가 되면 화합물이고 분해가 안 되면 호돈소 물질. 그러면 화합물은 뭘로 분해된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지. 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해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네. 자, 이해됐어? 네. 오케이. 앞에 거 했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물질,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질을 뭐 순물질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이용을 하기도 해. 자, 이때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이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화학이 영어로 뭐지? 케미스트리.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케미라는 표현을 어디에 많이 쓰니? 야, 이거 케미가 맞다. 케미라는 표현. 오, 쟤네들은 케미가 좋아? 아니, 이게 조화란 뜻이야. 오, 쟤네들은 잘 어울려. 케미가 좋아. 조화가 돼. 잘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케미스트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화학인데 이 케미스트리에서 케미라는 거는 조화라는 뜻이야. 조화를 이룬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바로 뭐야? 물질과 물질 간에 뭐 반응을 하든 서로 섞이든 물질 간의 조화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화학이야. 자, 그래서 혼합물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순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 순물질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합금. 자, 합금은 자, 금속에 다른 금속을 첨가해서 만든 혼합물입니다. 정확히 무슨 혼합물? 균일한 혼합물이에요. 균일한 혼합물. 그래서 이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자, 금속이라고 우리가 어떤 물질 했을 때 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약점들. 그 단점이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합금이라는 혼합물을 쓰는 거야. 자, 철은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부식이 잘 돼요. 녹이 쓸어. 녹 쓴다는 건 부식이라고 그래, 부식. 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녹이 생겨. 그 다음에 또 철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금속은 단단하지가 않아. 무른 금속이야. 근데 우리가 철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도구로 많이 쓰잖아. 도구로 사용하려면 이 도구는 단단해야 돼. 그래서 순수한 철은 녹도 잘 쓸고 단단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자, 크로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니켈, Ni. 그래서 크로뮴하고 니켈을 같이 섞어 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랬을 때 철과 크로뮴, 니켈이 섞여 있는 비율이 균이라단 말이야. 그래서 균이나 혼합물이지. 그래서 만든 것이 스테인리스 합금이야. 또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이 철이란 뜻이고, 철이 한자로 뭐야? 한자로 철. 철강. 철강. 철강 하잖아. 우리 철강 산업. 그게 철이 한자로 강이야. 그게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저 집에 그 있잖아. 숟가락, 젓가락 쇠로 된 거 있지? 그게 스테인리스예요. 우리 시계줄 같은 거 있지? 시계줄. 그거 말고 쇠로 된 거. 그게 스테인리스야. 알지? 그리고 너 샤프에 있는 거기. 그거 다 스테인리스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면 녹이 쓸지도 않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기구라든가, 자, 여러 우리 도구에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 강 있고. 자, 땜납, 우리가 납땜한다고 하잖아. 납땜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납하고 주석, 납은 PB, 주석은 SN,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그래서 납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들면 이게 주석 때문에 납보다 녹는 점이 낮아져요. 우리 이제 전기회로 기판할 때 납땜질 한다고 하잖아. 그럼 약간의 전류가 흘러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녹아서 연결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회로를 연결하는데 이용한다. 땜납. 자, 퓨즈도 납과 주석 같은 거야. 자, 얘가 녹는 점이 낮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기 배우겠지만, 이 전류가, 전기가 도선을 흐르게 되면은, 이 도선 안에서, 이 실제로 흐르는 건 전자거든? 전자가 이동할 때, 그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하고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돼. 그래서 열이, 우리가 핸드폰 막 쓰다 보면은, 뭐, 가전제품 뒤에 뜨겁잖아. 그것이 바로 이제 전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열이 지나치게,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 전류가 심하게 흐르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돼? 화재가 일어나잖아. 불이 붙고. 불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연결해.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지나치게 많이 흐르면은 이게 과전류에서 불이 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흐르면 여기 열 때문에 어떻게 돼? 녹아서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퓨즈, 전기가 확 나가. 퓨즈 나갔네? 그러면 이제 퓨즈 갖다가 꽂아가지고 퓨즈 다시 새 걸로 끼우고 막 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 차단기 있지, 차단기로 이제 사용하고. 자, 그 다음 부동 얘기야, 부동에. 자동차는 자, 어떻게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치? 달리는 거다. 엔진에서 기름이 연소가 되잖아. 그럼 거기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엔진이 과열이 되면요, 연료가, 들어오는 연료 자체가 역으로 거꾸로 이 불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화재가 생기고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진의 온도를 일정 온도까지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낮춰줘야지. 그건 뭐야? 액체를 가해서 기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기화되면서 엔진 안에 있는 열을 뺏어가면서 엔진이 과열되는 거. 온도가 올라가면 막아주는 거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냉각수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 가지고 쓰잖아. 네. 근데 물은 겨울철에 얼잖아요. 네. 냉각수로 못 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같이 첨가해서 혼합하게 되면 뭐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얼지 않아요. 그래서 냉각수 얼지 않으니까 자동차 냉각수. 그치? 자, 눈 올 때 뭘 뿌리니? 염화칼슘을 뿌린다. 네. 그 염화칼슘의 특징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눈 오기 전에 도로에다가 이제 염화칼슘 뿌려. 이게 웃겨. 눈이 내리기 전에 염화칼슘 뿌려. 그러면은 눈이 딱 내리면 얘는 고체니까 어떻게 돼? 염화칼슘이 얘를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고체를 눈을 물로 만들어. 눈을 녹여. 그럼 눈을 녹인 다음에 어떻게 돼? 도로는 수용액이 되잖아. 수용액이 되면은 물이 어는 거를 얘네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끼리 강하게 서로 잡아당기면서 고체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뭐 염화이온이나 칼슘이온이 물을 잡아당기니까 물 간의 인력이 약해지거든. 그럼 얘가 얼음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 온도가 더 낮아져야지.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빙판길 생기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빙판길, 도로가 어는 것을 막는 데 이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순물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 물론 이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서 우리가 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액화질소 마이너스 196도씨. 질소의 끓는점이 마이너스 196도씨거든. 그래서 공기 중에서 질소만을 뽑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 그럼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극저온으로 무언가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의료용 산소, 100% 산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공기 중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의료용으로 또는 공업용으로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됐지. 자, 별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이제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일정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류마다 그 특성값이 고유하다. 일정하다도 중요하지만 고유하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야. 특성. 그래서 색깔, 맛, 냄새, 이것이 뭐다? 겉보기 성질. 자, 밀도. 이제 바로 이제 밀도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밀도는 같은 부피일 때 질량값. 용해도, 액체의 용질이 얼만큼 잘 녹아 들어갈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자, 이런 것들이 물질마다 고유하고,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하고,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양하고 상관없어. 아니, 100g의 물이나 1kg의 물이나 어는 점은 0도씩 똑같아요. 끓는 점도 100도씩 똑같아요. 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 근데,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는 뭐야?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값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한다. 당연하지. 부피, 양이 많을수록 부피 커질 거냐? 양이 많을수록 질량 커질 거냐? 양이 많을수록 무게도 커질 거냐? 그치? 자, 똑같은 물인데 열을 더 많이 가하게 되면 물의 온도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요. 자, 길이도, 양에 따라 길이가, 그치? 넓이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양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특성. 자, 됐니?